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세 불안은 이 전세 공급 확대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지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가파르게 전세값이 상승한 것은 맞다. 왜 그러느냐? 집이 없어서 올랐을까요? 수요 그렇지 공급입니다. 매매 시장은 사재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은 사재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 물건은 두꺼운씩 가지고 있으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건 절대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시장인데 왜 주택이 전 문재인 정부 취임 초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전세가 상승과 수요 공급의 문제가 지금 다시 나타났냐라면 결과적으로는 전세 물량이 줄었고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려는 세입자는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그럼 뭐냐? 전체적인 주택 수가 줄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다. 상당수는 월세 물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월세 물량으로 나왔는데 반면 이 임차인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가고 싶어 하는데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린 이유는 이 정부에서 2017년 12월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을 한다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월세로 돌리면서 4년 임대, 8년 임대만 맞추면 세제 혜택 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는 여러 가지 특혜 정책을 갖기 때문에 100만 호가 월세 시장으로 갔다. 그중에 상당수는 기존의 전세 물량이 갔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반면에 세입자들은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로 나가는 것보단 여전히 전세금을 선호하는 게 정부는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점점 완화해주는 추세로 전세 대출은 해주는 반면 월세 대출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따져도 전세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이런 정책에 좀만 정부가 어떤 의지를 하냐에 따라서도 일시적으로 똑같은 물량 안에서도 수요 공급 불일치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전세가는 더 오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집주인들은 임대료 상한제를 받기 때문에 신규 계약할 땐 더 많이 올리고 싶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전세 주택을 공급 확대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방법보다는 더 좋은 거는 지금 있는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시장의 집값 안정을 해서 계속해서 대규모 개발을 해서 후손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런 주택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이제는 그런 정책을 갈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주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정부의 정책을 유도하냐입니다. 전월세 대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건 집값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물려주는 물건값이 오르면 빌려주는 값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불안의 최대로 해결할 부분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전월세 안정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어떤 뭐 투기성 전세 물량이나 어떤 월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마구 올리면 올릴수록 거기에 대해서 그 세입자들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떼일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보증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세입자들도.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 집주인이 반드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보증금 반환 상품을 의무적으로 집주인들이 가입하도록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월세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세액공제 등도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사실 여기 또 회원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 빈집세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취득세에 대한 그 셀러리만큼 뭐 부과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도 말씀을 네, 주셨어요. 지금 뭐 이게 네. 이제 부동산 세제는 저희보다 또 이제 세제 전문가분들이 더 정확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빈집세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보유세를 부과합니다. 네.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집으로 나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의견 이건 사실 경실련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주택은 상당수가 빈집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화가 가속될수록 농가주택은 계속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세를 농가주택에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 내에 빈집이 있느냐? 도시 내에 빈집이 있습니다. 어떤 빈집이 있냐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세입자 주는 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냥 빈집으로 가지고 있는 게 편한 겁니다. 언제든지 개발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부가 어떤 이런 세제적으로도 추가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실련도 검토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전국 일괄 규제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핀셋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 도대체 정부가 이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맨 처음에도 부동산 정책 최선입니까? 에서도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과거 정부처럼 주택값은 안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근데 사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경실련도 이게 지금 대통령을 관료가 속이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이런 말을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속이는 건지 사실 저희도 속 시원하게 조금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또 저희 경실련 회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적어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집값을 되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자꾸 올라가는 집값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장관이나 또는 그 정책 관계자들과 불러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정말 근본적인 해법인지 바깥에서 주장하는 해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경실련의 목소리도 들어가면 다 좋겠지요.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디서 삐끗해서 지금 내 원하는 국민께 약속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 참모인 청와대에서 파악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변창흠 후보자도 지금 이제 내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사실 변창흠 후보자께서도 이전에 시민사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또 주거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발언들을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청문회나 또는 서면 질의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되는 바는 그때 근본적인 정책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집값을 되돌리겠다고 말씀하셔놓고도 발언하시는 건 경제성장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정부는 집값 안정이란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지만 그 안정이라는 건 취임 초기로 되돌려 놓겠다는 가격 하락의 안정이 아니라 앞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누구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규제를 하고 어떤 지역은 규제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전국이 다 지금 투기 광풍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온 국민이 지금 다 부동산만 쳐다보게 하는 상황이 정부가 정말로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나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투기 세력들이나 국민들조차 이 주택을 투기 상품으로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아직도 말과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근본적인 대책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정책들은 많다. 정말 이 정부의 집값을 잡으려는 이 의지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부산에 계시는 분 한 네. 분의 이제 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부산 명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뭐 가덕신공항 이런 거 이제 기대로 집값이 이제 터무니없이 오르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에코 델타 시티 이거에 대해서 그 분양가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 네.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에코 델타시티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해서 신수구역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주변 지역을 또 개발해서 만들어진 신도시라고 보여도 됩니다. 그리고 에코 델타시티는 사실 누가 개발하냐? 네. 바로 부산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 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이 주체입니다. 당연히 공공이 개발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회원님께서도 궁금해하신 것처럼 수자원공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이 꼭 공공 법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언론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자원공사 입장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국민들이 수자원공사나 부산도시공사나 부산시에게 집장사라고 그런 권한을 준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부산 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려면 당연히 철저한 분양가 규제를 하셔야 하는 거고 더 좋은 거는 그 집이 누군가의 어떤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은 안 팔고 최소한 땅은 한 평도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건물만 분양해서 내 집 마련의 효과를 100년 보장해 주던지 아니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산 시민을 위한 주택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부산 시민의 의지, 부산 시민을 위한 주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